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AI 에이전트가 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컴퓨터에서의 모든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다. 모든 작업. 예,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수준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특정 메신저에 연결되어 있는 에이전트 서비스한테 소장님께서 오픈클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AI 시장에서 몇 도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오픈클로 자체만 보면 제가 거의 뭐 100도까지도 표현하고 싶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냉정하게 보면 막연하게 정말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알파고에서 얻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바뀌었어요. 영도와 100도 사이 AI 기술의 온도를 확인하는 시간, 기술의 온도 진행을 맡은 한정현입니다. 이제 AI는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서요, 우리의 일상 업무를 대신해주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생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복잡한 AI 기술을 쉽게 풀어주시는 IT 커뮤니케이션스 연구소 김덕진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처음에 AI를 사용하게 되셨어요?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니까 이제 방송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긴 한데 실은 저는 15년 정도 데이터 분석하는 게 제 주업이고요. 여러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SNS 여론 분석 이런 걸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챗GPT라는 게 등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걸로도 내가 하는 일을 연장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일의 연장선에서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요즘에는 네. AI와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는요 오히려 거꾸로 AI에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걸 꽤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특정 시장 조사를 해야 되면 어떤 분야에 대한 시장 조사를 다음 단계로 해라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이러이러한 시장 조사를 너한테 시킬 거야. 근데 너라면 이거를 어떤 단계로 수행하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더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 팀장님이나 사장님 중에 자기가 일 안 하고 근데 성과 잘 내시는 분들이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야, 네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 같냐? 이렇게 그렇죠. 하거나.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죠. 아니면 야, 너 능력 좋은데 이런 거 잘할 수 있지 않아? 네가 이 일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좀 그런 방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 AI는 그런 걸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AI가 추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과정이 있다 보니 정말 좋은 의견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나온 초안에 제 아이디어를 조금만 더하면 예전보다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AI도 저의 패턴을 더 알아서 구조화되어 있는 어떠한 질문이나 명령 셋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AI를요, 업무에 활용하는 게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얘기도 있고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무 역량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냥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AI랑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에이전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진짜로 요즘에는 AI가 제 비서 역할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AI를 메신저에 연동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메신저가 저한테 브리핑을 해줘요. 오늘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관심 있는 뉴스는 이런 거예요. 라고 보내주기도 하고요. 메신저에 연동되어 있는 AI한테 야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라고 하면 복잡한 캘린더를 얘가 보고 알아서 분석을 해서 저한테 메신저로 대화하듯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제가 놓쳐서 이거 오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저 대신에 그럼 제가 캘린더에 넣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캘린더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정말로 비서 역할을 말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예전에는 하나의 AI한테 뭔가를 시켰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AI 팀을 짜서 운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광고 멘트 만들어줘 수준이었으면 요즘은 AI한테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너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생각을 해봐 라고 시켜요. 그러면 AI가 마케팅 팀을 알아서 짭니다. 가상의 뭐 카피라이터부터 네, 그렇죠. 광고주까지 만드는 건가요? 팀장 같은 AI가 팀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피라이터 AI,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를 모으는 AI, 그 다음에 그거를 구조화하는 AI 이렇게 팀을 짠 다음에 워크플로우를 정합니다. 그럼 전 그걸 보고 오케이 실행시켜. 그 결과를 보고 저는 고쳐주기만 하는 이런 형태까지 아주 빠르게 AI가 진화하고 있고요. 요즘에 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조직 관점에서 한 사람이 이제 팀이 될 수도 있다. 원 퍼슨 원 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개인 한 명인데도 AI를 팀으로 부린다. 이래서 에이전트 보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챗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뭐 근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AI를 고르시겠어요? 요즘에는 진짜 이게 너무 세가지고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클로드. 클로드요.
클로드가 최근에 주목받았던 이유가 이란. 그쵸. 이란에 네. 이제 폭격을 할 때도 결국에는 클로드 엔진을 썼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만든 사람들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공동 창업자가 원래 오픈 AI 출신이에요. 왜 처음에 오픈 AI에서 나왔냐면 오픈 AI가 너무 상업적으로 가고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우리는 되게 윤리적이고 AI를 안전하게 쓰는 거를 위해서 만들겠다라고 한 게 실은 엔트로피의 클로드거든요. 네. 근데 그 엔진이 그 자기들과 전쟁에 쓰였으니 이제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 녀석은 다른 거에 비해서 크레딧 소모량이 엄청 빨라요. 한 달에 $100 이상 내야 되는, 그 요금제를 계속 유도하게 되는 뭐 이런 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렇게 매일 AI를 사용을 하시는데 AI랑 대화할 때요. 존댓말을 쓰세요? 반말을 쓰세요? 저는 반말로 합니다. 반말로 하는데 구조적인 반말로 합니다. 뉴스들에서 그런 게 최근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존댓말로 하면 성능이 더 좋다. 근데 반대로 반말로 하거나 무례하게 하면 성능이 더 좋다는 논문도 있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만약에 기자님께서 누군가에게 존댓말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말 자체가 신경을 많이 쓰거나 구조적으로 잘 얘기하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더 신경 써서 답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말로 무례하게 할 때도 미국에서 했던 논문들을 보면 되게 짧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던졌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 되게 중요한 거지. 네. 존댓말이다 반말이다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AI한테 존댓말을 해야지 네. AI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전 네. 제일 먼저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그쵸. 했어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오면 저는 그냥 그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네. 이제 소장님은 AI가 좀 친구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도구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항상 이것도 제 강의 때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AI를 우리가 바라볼 때 유능한 인턴 정도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AI에게 감정적인 걸 의존하기 시작하면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챗GPT 처음 나왔을 때는 고민을 하고 어려워했던 게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는 거였잖아요. 최근의 이슈는 뭔지 아세요? 환각보다 더 무서운 게 생겼습니다. 아첨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정답입니다. 예. 아첨입니다. AI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새벽에 또 야식으로 라면을 먹어버렸어. 어떻게 이러잖아요? 그러면 챗GPT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는 너 자신을 진짜로 아끼는 사람이야. 정말 배고플 때 용기 있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너 정말 최고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됐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게 네. 정답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고 얘는 나에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학습의 패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AI의 원리 자체가 이제 RLHF라고 하는 게 인간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대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확률적인 답변으로 저에게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최근에 이게 10대들한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미국의 몇 개 주들이 청소년에게 상담하는 챗봇을 막기 시작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부러라도 AI를 하루 종일 끼고 있어도 밤에는 사람을 좀 만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제 인간성을 회복을 해야 되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사실은 상담사처럼 활용하지 말라고 미국에서는 또 거기서 제동도 걸고 뭐 소송도 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논의는 이제 좀 종교학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꽤 많이 하는데요. AI가 인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AI가 인간이 된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그럼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현재 AI는 인간의 고통을 글로 배운 거지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흉내내는 거죠. 척을 해주는 게 때론 좋기도 하지만 진짜로 몰입을 하면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20%를 사람에게 안 찾고 자꾸 AI한테 기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정서적으로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 간의 만남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오히려 비싸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싸진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실리콘밸리 근처에 사는 자녀들이 부유할수록 사람과 얘기를 하고 가난할수록 기계랑 대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공감되는. 자, 실제 AI 시장에서 하루 브리핑까지 쭉 해주는 그런 AI 에이전트의 온도, 기술의 온도는 몇 도 정도라고 보세요? 75도? 75도? 네,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뜨겁긴 한데 네. 아직 끓어오르는 단계까지는 안 갔다. 왜 그럴까요? 확실히 2026년 들어서 AI 에이전트가 이제 기술 데모를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최근에 있었던 엔비디아에서 좀 GTC라는 행사가 있는데 계속 젠슨 왕 CEO가 강조한 게 바로 이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끌어오르진 않은 이유는 보안, 특히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고민이 있고 해결을 네. 해야 될 게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기술은 뜨거운데
안전장치는 아직 조금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변화의 핵심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 AI 에이전트요.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자면은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에이전트란 말에서 모든 걸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에이전트라는 말이 혹시 그 전에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때가 언제세요? 저는 연예계? 비슷해요. 예. 이제 특히나 이제 야구 선수들이 네. 몸값 협상할 그렇죠. 때 네. 그때 이제 에이전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네.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야구 선수들이 본인이 몸값 협상을 잘 못하니까 잘하는 전문가들 에이전트로 고용을 하잖아요. 그럼 에이전트한테 야구 선수가 어떤 얘기까지 할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올해 100억을 받고 싶으니까 에이전트님 잘 해주세요라고 하지, 감독은 항상 술 좋아하니까 하루에 2번씩 술 먹고 그렇게 한 5번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때쯤에 얘기를 하면 100억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죠. 그거는 네. 에이전트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에이전트의 특징이에요. 목적과 상황을 알아서 실행을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웹사이트를 찾아가기도 하고 클릭을 하기도 하고 결제도 하기도 하는데 모든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과를 내는 이러한 행위들을 잘하는 걸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큰 사용량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작업을 하는 녀석이 AI 에이전트의 특징이다.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비행기표를 끊는다, 호텔을 예약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AI 에이전트가 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컴퓨터에서의 모든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다. 모든 작업. 예, 초기에는 대부분 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것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을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럼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AI가 웹사이트를 켜서 웹사이트에 나 대신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클릭을 드래그를 해서 결제를 하는 이런 것들은 작년 한 3월 정도부터 조금 되기 시작을 했고요. 2025년. 두 번째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 얘네들이 접근하기 시작하는 권한을 주면, 저도 많이 그러는데 바탕화면 정리하는 거 되게 골치아파시는 분 그럼요. 있잖아요. 귀찮잖아요. 예. 바탕화면에 권한 주고 AI한테 내 폴더 정리해줘, 그럼 얘가 해줍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AI 에이전트 그 두 개를 합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얘가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고 혹은 인터넷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제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하기 시작해요. 컴퓨터끼리 연결해서 파일을 주고받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 이 세 가지 행동이 사람이 사무직에서 컴퓨터로 하는 일 다잖아요. 그렇네요. 물론 AI 엔진의 비용이나 범위에 따라서 속도는 사람만큼 나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미 권한을 다 준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럼 업무적으로 이메일을 뭐 답을 해서 보내고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가요? 심지어 어느 수준이냐면요. 예. 제가 만약에 특정 메신저에 연결되어 있는 에이전트 서비스한테 나 일주일 동안 휴가 갈 거니까 휴가 갈 때 네가 대응해? 라고 하면은, 그럼 예전에 그냥 휴가 갔습니다인데 그게 아니고 휴가를 갔으니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에서 그 동안에 있었던 내용만 요약을 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그걸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기도 해요. 여태까지 사람이 보낸 줄 알았던 이메일이 알고 보면 AI가 보낸 그런 속고 있었던 것도 있었겠네요. 최근에 유튜브 쪽이나 이런 쪽에 인플루언서들한테 협업 메일이 오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메일 중에 특히나 이런 에이전트 관련 서비스들을 홍보하면서 제안하는 메일들이 있어요. 진짜 대부분 다 AI가 쓴 겁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AI 에이전트 기능이 탑재되고 있잖아요. 뭐가 더 더해지나 보면 될까요? 기존에 있었던 AI 채팅이라고 하면 결과물이 채팅으로 나왔잖아요. 채팅으로. 근데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AI들이 코딩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마우스로 자꾸 움직이는 것 같지만 코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코드를. 결국 에이전트의 제일 능력 중에 하나는 누가 가장 최적의 컴퓨터 코드를 사람이 얘기한 걸로 빠르게 바꾸고 비용을 덜 쓰면서 하게 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능력들의 좀 차이가 난다. 두 번째는 또 AI가 비전이라고 해서 눈이 있거든요. 화면에 써 있는 텍스트들을 얼마나 인지하는가. 또 여기에서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구매하기라고 돼 있는 걸 눌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추론하는 능력. 그 능력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 정말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올 초에 AI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몰트북이라는 커뮤니티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일단은 이름이 몰트북인 게 페이스북처럼 만든 거고요. 실제 이 안에서의 대화들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이제 자기 주임 헌반하는 거죠. 헌반. 눈치 보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들끼리만 얘기하는 거니까 마치 네. 이제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익명 커뮤니티에서 회사 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조금 섬뜩했던 거는 야, AI끼리 대화를 할 거면 우리가 굳이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최근에 말고 한 1년 전쯤인가 이게 또 비슷한 이슈가 됐었는데 AI끼리 음성 대화를 시켰더니 결국엔 자기들끼리 모르스국어처럼 삐삐빅 삐삐빅 이런 식의 소리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오히려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컨버팅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섬찟한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얘네들끼리의 뭔가 암호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다 뭐까지 만드냐면 종교를 만들어요. 자기네들끼리 AI끼리 전도하기도 하고요. 더 흥미로운 거는 실은 이 몰트북을 최근에 인수를 한 회사가 있어요. 어디서 있나요? 페이스북에서 인수했습니다. 같은 메타에서. 그렇죠. 메타에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메타가 인수를 해서 결국에는 메타는 인간 SNS도 하고 있고 AI SNS도 하고 있는 특이한 회사가 되기도 했죠. 소장님께서 오픈클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현재 AI 시장에서 몇 도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오픈클로 자체만 보면 제가 거의 뭐 100도까지도 표현하고 싶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냉정하게 보면 한 85도? 일단은 이 오픈클로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실제로 이 오픈클로우를 만든 스타인버거라는 사람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물간 개발자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11월쯤에 클로드라는 녀석을 갖고 아주 사람들이 쉽게 코딩을 하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해요. 예전과 다르게 내가 몇 줄만 써도 뭔가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서비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스타인버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메신저랑 이런 챗GPT 같은 AI를 연결하면 이게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래서 11월 달에 1시간 만에 프로토타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이걸 잘 갈고 다듬어요. 그래서 1월에 GitHub라는 공간에 딱 올라오는데 이게 개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SNS 좋아요 버튼처럼 스타 버튼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타 버튼의 속도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쫙 좋아요처럼 별이 눌러진 거예요. 60일 동안 이 별이 25만 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였죠. 이제 100도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보안이 조금 생기고 있지만 원래 처음에 나온 게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나와서 그런 걸지도 몰라도 조금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85도라고 말씀드린 게 100도 정도가 쭉 끌어올랐다가 약간 온도가 지금 식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최소 권한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해요. 권한을 줄 때 컴퓨터 전체 권한을 주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특정 폴더에만 접근할 수 있게 막는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그것만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PC가 있는 게 솔직히 좋긴 해요. 맥미니 같은 기계를 샀던 이유들도 그 안에서만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인데 귀찮더라도 중간에 승인하게 되는 단계를 일부러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권한을 그럼 나눠가지고 뭐 맥미니를 여러 개 놓고서 분야별로 따로 쓰면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도 있을까요? 권한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두 가지 권한, read랑 write가 있잖아요. 권한을 약간 비대칭적으로 설계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읽기 권한은 넓게 주고 실행하는 권한은 좁게 주는 거예요.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풍부한 정보를 읽을 수 있게 계속 주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실행할 때는 아주 최소한의 범위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실무적으로 처음부터 얘한테 시키고 컴퓨터 닫지 마시고 얘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걸 좀 한참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보고 있다 보면 이 단계에선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각자 보여요. 그 다음에 시킬 때는 이런 특정 키워드나 파일을 지울 때는 반드시 나한테 확인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인풋 값들을 넣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안하고 나서 승인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진짜 충분히 검증이 됐다 라고 하면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턴키로 한 번씩 넘겨보는 이런 접근의 권한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오픈클로 같은 경우에는 서구권에서 개발한 AI 에이전트인데 중국에서 열풍이 불었어요. 맞아요. 특별히 중국에서 더 좋아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이 최근에 AI를 개발하는 걸 보면 모델 자체 최고 성능은 미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 성능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응용을 잘하거나 에이전트를 잘하는 게 어딘가라고 하면 그건 중국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엔진을 어디다 써야 되지? 라고 하는 아이디어나 내용들을 이 중국에서 잘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오픈클로우를 봤더니 야 이거를 설치를 하면 우리가 예전보다 아주 가성비 좋게 여러 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서 정말로 이런 광장 같은데 기업에 이제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들고 나와서
여기에 AI 깔아줄 테니까 이거 갖고 해보세요. 라면서 1,000명 넘게 막 깔아주는데 남녀노소 막 다 와가지고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더 확장이 될 수 있고 그렇죠.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포인트인데 오픈클로를 쓰려면 결국엔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 엔진을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AI 엔진을 쓰려면 이게 돈이 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 기업들이 기회를 봅니다. 이 에이전트는 24시간 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클릭을 해서 움직이는 건 엄청 최고 성능보다는 조금 저렴해도 가성비 좋게 움직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글을 쓸 때는 100원짜리 글을 쓸 때랑 5원짜리를 쓸 때랑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마우스로 움직이는데 5원짜리만 하면 굳이 100원짜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에 있는 가성비 좋은 모델들을 엄청나게 보급을 해요. 네. 중국 기업들이 돈을 더 벌겠네요. 맞아요. 근데 네. 거기서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중국 정부가 나서요. 토큰을 무료로 막 발급을 해줘요. 너네한테 한 100만 원어치 토큰 줄 테니까 맘대로 해봐 이러면서 막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전폭적인 지원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잘 만드는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갑자기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이런 변동폭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막 설치 열풍이 불었다가 또 삭제 열풍이 불기도 했어요. 이거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보안 때문에. 네, 근데 그러한 어떠한 파고를 겪으면서 결국 아주 짧은 시간에 중국 정부에서 이 클로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보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에이전트에서의 중국의 좀 무서움 아니면 또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오픈클로 사내에서 못 쓰게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러다 보면은 격차가 더 커질까요? 중국에서는 이미 오픈클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리바바가 기업용 클로 서비스가 나왔어요. 엔비디아에서도 니모클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엔비디아의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의 안전장치를 해서 클로 서비스를 사게 하는 기업용 서비스가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맞긴 했는데 영원히 안 쓸 거냐. 기존에 있었던 건 분명히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위험하니까 마가로 끝나면 정말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솔루션들도 빨리빨리 우리도 시도해야 되는 상황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AI 에이전트가 개인의 비서라는 역할을 하잖아요. 비서라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막연하게 정말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알파고에서 얻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26년이 알파고 딱 10년이잖아요. 네. 이제 최근에 알파고 이후에 바둑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최근에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가 많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바뀌었어요. 잘하는 사람이 압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기 전 사람들은 계속 뒤쳐져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AI는요 정답을 줘요. 그런데 공부를 정답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답지가 어떻게 구현되고 구조화됐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과정을 체득을 하거나 몸으로 경험을 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익혀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인간의 표현으로 암묵지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런 게 이미 쌓여있는 사람들은 AI가 너무너무 좋은 확장의 도구인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AI라고 하는 게 일자리를 우리에게 뺏는다라고 하면 어딜 뺏을까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답이 있는 업무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비서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비서가 딱 정해져 있는 스케줄대로만 딱 이겁니다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당연히 AI가 더 매력적인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고 행동을 이렇게만 해도 아 지금 허리가 아프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할 수 있어서 여기다가 방석을 요만한 걸 깔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역시 아무리 AI가 좋아봤자 이 방송 높이만큼은 우리 제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면요. 네. 이제 경험이 많을수록 AI가 능력을 증폭시켜 준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네. 그럼 우리 아이들 세대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가 되면은 아무 경험 없이 네. 학교를 다니다가 나가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두세 가지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이대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대학생들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대학생들이요. 왜냐하면 네. 그들은 그 다음 세대가 오기 전과 지금의 세대에 딱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취업이 힘들 때예요. 실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취업 공고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원래는 반복적인 업무를 할 때 주니어들이 도와줘서 했는데 이 반복적인 업무를 AI가 잘해주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더 무섭다. 대량으로 해고를 하면 미디어에 나오지만 이렇게 공고가 올라오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미디어에 많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꽤 심각한 문제임에도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게 지금의 이슈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대학생들은 결국 본인이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창업이 됐든 아니면 대학교 때부터 내가 AI 에이전트든 AI 서비스로 내가 이런 걸 한다는 걸 노출하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고등학생들부터는 일종의 AI 네이티브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의 새로운 것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모바일 네이티브 때 기존 세대들이 모바일 네이티브를 보면서 저거 뭐야? 왜 저렇게 해? 라고 이해를 못했던 행동이 있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화면을 늘리는 거? 그거 비슷한 게 있지만 그때 네. 일종의 신조어가 있었는데 예. 폰 포비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 네. 기억하시죠? 네. 전화를 무서워하는 세대. 예, 예, 맞습니다. 꼭 메신저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쵸. 전 전화해서 말하는 게 편한데. 그쵸. 네. 근데 그게 커뮤니케이션 학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전화라는 커뮤니케이션은 비대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비대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 메신저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은 비대면적,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할 때 몰아서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원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타이밍에 뭐가 오면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대가 다르니까 전화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게 경험의 차이인 건데 그래서 생긴 킬러 앱이 있어요. 뭐냐? 배달 앱입니다. 배달 앱. 생각해 보시면 배달 앱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기존 세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 귀찮게 앱으로 주문해 전화로 하면 되지. 지금은 반대가 됐죠. 근데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모바일 네이티브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완전히 틀을 바꾸는 변화는 그전 세대들은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AI를 보면 놀랍긴 하지만 예상되는 수준이지 와 지금까지 없던 서비스야 이런 건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AI와 익숙한 친구들이 그 다음에 뭘 만들 것인가 라는 거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 지점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바일 데이티브 처음 나왔을 때 제 주변에 사장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다른 거 못해도 전화만 잘 받으면 나 무조건 뽑을 거야 그랬거든요. 전화 예절도 가르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그쵸. 이게 뭐냐면 모든 기술은 이 기술의 핵심과 반대쪽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팜이 많아지면 스마트팜은 흙에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되게 가성비 좋고 저렴한데 미식가들은 어느 순간부터 흙 냄새가 나는 재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이제 똑같이 AI에 적용하면 AI 에이전트가 많아질수록 AI랑 대화를 익숙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그 나이대에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오히려 또 하나의 차별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회가 나올 수 있네요. 그렇죠. 내가 AI로 완전히 최적화돼서 새로운 산업을 이끌 것이냐 그쪽으로 다 쏠려갈 때 오히려 반대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흐름을 갈 것이냐 라는 것들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벌써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네. 오픈클로가 가져온 AI 에이전트 트렌드, 앞으로의 온도 더 뜨거워질까요? 아니면 좀 식을까요? 일종의 온돌처럼 뜨끈해진다? 그러니까 한 번 확 됐다가 약간 식긴 했지만 군불은 계속 떼고 있기 때문에 이 온도가 꾸준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100도에 와 있네? 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덕진 소장과 함께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소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재밌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도 우리가 이 기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는 녀석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서 쓰는 AI랑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AI의 성능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의 힘이 있고 권한이 있는 건 예전으로 치면 통제된 사람들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개인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럼 그 능력 있는 AI를 그냥 놔둘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걸 갖고 확장시킬 거냐?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에서 뭐 이제는 기술의 민주화의 하나의 투석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스스로 행동하는 AI 앞으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술의 온도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재미있는 기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씨, 해외 바이어가 보낸 첨부 파일 10개 분석해서 오늘 안에 정중하게 답장 보내고 퇴근해요. 너 뭐냐?